소변이 맥주 거품처럼 올라온다면 당신의 신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보세요. 맥주 거품처럼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온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게 패인 자국이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신장병 말기 환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혈액을 뽑아내어 기계로 정화하는 과정을 평생 반복해야 하죠. 더 무서운 건 신장은 간과 달리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잠깐, 절망하지 마세요. 73세의 김할아버지는 신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적의 음식 3가지로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소변 거품도 완전히 사라졌고 부종도 없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은 여러분 집 냉장고에 이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변 거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신장을 20년 젊게 되돌릴 수 있으며 평생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 잘못 먹으면 효과가 0%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효과가 1000%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신장의 중요성과 위험 신호. 여러분, 신장을 단순히 몸속 정수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은 그냥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종합 관제탑입니다. 노폐물 제거는 물론이고 혈압 조절, 혈당 균형, 적혈구 생성, 전해질 균형까지 모든 걸 담당하고 있어요.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온몸에 비상등이 켜지는 거죠. 특히 소변에 나타나는 거품,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거품의 정체는 바로 단백질이에요.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단백질은 절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소변에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단백뇨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 저하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예요. 더 무서운 건 신장병은 침묵의 병이라는 겁니다. 신장 기능의 50%가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중기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힘이죠. 신장 친화적인 음식들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탑3 음식은 단순히 좋다는 것을 넘어 섭취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로만 엄선했습니다. 자, 그럼 소변 거품을 없애줄 기적의 음식, 그 대망의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탑3 3위, 올리브 오일, 지중해의 기적. 지중해 식단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올리브 오일은 원래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이 신장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염 효과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신장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신장질환은 대개 염증성 질환의 성격을 띠거든요. 신장에는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이 지나갑니다. 혈관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신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올리브 오일 속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강력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깨끗한 혈관은 곧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죠. 게다가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여 신장의 미세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치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오일로 열이나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아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온 조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귀중한 폴리페놀 성분은 열에 약해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항산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로 볶음 요리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을 찍어 먹거나 혹은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염증으로부터 보호받고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소변 거품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부터 튀김 요리 대신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생채소 섭취를 늘려보세요. 단 2주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장 건강을 지켜줄 영광의 2위를 만나보겠습니다. 2위 브로콜리, 녹색 해독 전사. 신장에 좋은 음식 탑2. 이 채소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유명합니다. 신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노폐물을 해독하는 기관인데 설포라판이 신장의 해독 기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신장에 쌓이는 독소와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신장에게 꿀맛 같은 휴식을 선사하는 것과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설포라판이 체내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글루타티온은 간과 신장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브로콜리가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브로콜리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설포라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섭취 방식으로는 설포라판의 효능을 100% 끌어낼 수 없어요. 브로콜리를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과학적인 황금 레시피가 있습니다. 첫째, 잘게 썰어 5분간 방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라파닌과 이 성분을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 존재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세포벽을 부수면 이 두 성분이 만나 설포라판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최소 5분 정도 시간을 주어 충분히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해요. 둘째, 2분간 쪄서 조리해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살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분 이상 가열하면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파괴되어 설포라판 생성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잘게 썰어 5분 방치한 브로콜리를 딱 2분만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고 흡수율은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데 이러면 설포라판의 90% 이상이 물에 녹아 없어집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브로콜리를 이 방법대로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해독 부담이 줄어들고 염증 수치가 낮아져 소변 거품을 유발하는 단백뇨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몸에 쌓이는 독소가 많아지는데 브로콜리가 이런 독소들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브로콜리 그냥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드세요.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소변 거품을 싹 사라지게 할 기적의 신장 건강 음식 1위는 무엇일까요? 이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주방에 늘 있는 아주 흔한 재료일 겁니다. 1위 마늘, 만병통치의 왕. 신장에 좋은 음식 탑1.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바로 그 음식 마늘입니다. 마늘이 1위인 이유는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두 가지 위험 요소, 바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관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증 환자의 약 48%는 당뇨병이, 21%는 고혈압이 원인일 정도로 이 두 질환은 신장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마늘 속의 핵심 성분, 알리신은 신장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마늘이 이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10mmHg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둘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병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파괴하는 주범인데 마늘이 이를 예방해주는 거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회복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단백질, 즉 소변 거품 현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이 소변 거품을 싹 사라지게 할 음식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1인당 연간 6 내지 7kg을 먹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약 9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늘을 잘못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늘은 불행히도 열에 매우 약합니다. 생으로 먹어야 알리신의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어요. 구워 먹거나 볶아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어 신장 보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마늘,
김치, 찌개, 불고기에 들어간 마늘들은 모두 가열된 상태라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최적의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빻은 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처럼 마늘도 썰거나 다질 때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이 시간을 주어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생성된 알리신이 휘발되기 전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두 쪽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이나 꿀과 섞어 드시거나 쌈장에 생마늘을 다져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마늘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사 중 다른 음식과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생마늘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마늘을 넣는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찌개, 김치, 불고기 등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도 높거든요. 그러면 마늘의 이로운 효과보다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가 더 커져요. 마늘은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음식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아껴 쓰는 생활 습관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10g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국물 요리처럼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국물을 줄이거나 저염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 같은 약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셔도 자주 드시다 보면 신장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고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 위주의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선, 두부, 달걀, 흰자처럼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 덜 부담되는 단백질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과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음주는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그 하루 한 잔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물에 섞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백질 섭취의 균형.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건강에 안 좋으니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신장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죠? 이 혼란을 지금부터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건 신장병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신장병이 없는 경우에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건강하시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만성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약간은 줄이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신장병 초기 단계인 분들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신장병 중기 이후인 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0.6에서 0.8g 사이로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요. 단, 투석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단백질 손실이 많아서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그럼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시더라도 근육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시더라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섭취의 양보다 질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지 않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드시면 적은 양을 드셔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품질 단백질에는 달걀, 흰자, 두부, 생선, 닭가슴살, 우유가 있습니다. 다만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병 있는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하는 건 근력 운동이에요.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강도가 낮은 근력 운동을 매일 15분씩이라도 해주세요. 거기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30분 정도씩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줄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단백질을 적게 드시더라도 운동을 병행하면 효율이 높아져요. 내 몸을 위한 욕심은 얼마든지 내셔도 됩니다. 2마리 토끼 다 잡아야죠. 신장 건강 체크와 검진.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신장을 아껴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알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70대 이상 인구 중 중기 이상의 신장병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30배나 됩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무서운 병인데도 검사는 소홀히 하세요. 하지만 신장 검사 미리 꼭 하셔야 해요. 신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는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신장병은 중기를 넘어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자가 진단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첫째, 거품료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거나 혈뇨가 한 번이라도 보인다. 둘째, 아침마다 눈이 붓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발목,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오후마다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 셋째, 충분히 쉬어도 2주일 이상 피로 무기력이 계속된다.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다섯째,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한다. 여섯째, 짠 음식, 고단백 음식을 하루 2번 이상 먹는다.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릴게요. 혹시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신장병은 초기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면 좋아요. 가까운 내과에 가셔도 되고 보건소에 가시면 신장 검사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무료인 경우도 있고 비용을 내더라도 10,000원 내외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가보세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신장병은 5단계로 나눠요. 1단계, 2단계를 초기로 분류하고 보통은 증상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예요. 3단계부터 중기로 분류하는데 이때부터는 식단 조절, 약물 치료 등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요. 4단계는 증상이 심해지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해져요. 마지막 5단계는 말기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요.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신장병이 시작됐다고 해서 누구나 5단계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4단계에서 발견하셨어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면 5단계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장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내일 바로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 빠를수록 좋아요. 정리 및 마무리. 자, 오늘 신장 건강을 되찾아 소변 거품을 없애줄 기적의 음식 탑3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위,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섭취법은 다져서 5-10분 방치 후 생으로 드셔야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해요. 2위,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섭취법은 잘게 썰어 5분 방치 후 2분간 찜 조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끓는 물에 데치지 마세요. 3위,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의 항염 효과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 1-2스푼이 적당해요.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신장질환은 침묵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소변 거품이 잦거나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피곤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탑3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또한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해요. 저염식 실천, 진통제 과다 복용 금지, 적정 단백질 섭취, 금연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이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은 6개월에 한 번씩.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이 음식들은 보조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반드시 의사 및 전문가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이나 인 성분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마늘, 브로콜리 아니면 올리브 오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가지 실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신장 건강으로 지키는 자유로운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